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경제학자입니다만은 여러분 경제학자를 믿으세요? 경제 예측을 믿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학자로서는 차라리 이런 거를 소개해 드리지 않는 게 좋은데 경제학자 또는 경제적인 예측에 관한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또 다른 별칭이 뭔지 아시나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19세기부터 있었던 오래된 얘기인데 경제학은 우울한 과학이다. dismal science다. 칼라인이 명명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학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자유 경쟁이 지속되고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면은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별로 나질 않죠. 영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말사스나 아담 스미스가 등장했던 고전학파 시절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식량은 산술급수 쪽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나요. 그럼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결국은 정체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연구를 해도 우울한 분야다, dismal science다, 이런 별칭이 많이 회자됐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예측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버핏이 이 투자가 불안하고 상황이 어렵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버핏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절대 경제 예측에 기반을 둔 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혀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 전설적인 투자가 경제학자의 말을 전혀 안 믿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슈퍼 리치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말을 안 듣는 것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적인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버핏이 야후하고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왜 경제 예측을 불신합니까? 첫 번째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경제학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개입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많은 국제 경제 관련 기구에서 올해 경제 전망 이런 거 다 예측했지만은 어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경제 전망 수정하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것까지를 어떻게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또 버핏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채권의 금리가 플러스죠. 그래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금리가 1%, 2% 이 투자를 하려면은 그래도 플러스 금리라야만 여러분이 이자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안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동안 이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이 수조 달러가 유통되고 있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마이너스 금리예요. 투자자가 금리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아니죠. 원금을 더. 그러니까 원금으로 채권을 샀지만 그거를 다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경제학적인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측이 잘 안 맞는다, 또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너무나 많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예측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본인의 투자에는 절대 그런 가이드라인을 경제 예측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칼 맹거 아시죠, 여러분? 칼 맹거는 워렌 버핏하고 거의 50년 이상 그 동업자죠. 나이도 지금 90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그 칼 맹거도 버핏과 같이 정말 투자의 대가고 이런 좋은
종목을 잘 찍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버핏이 나는 50여 년 이상 맹거와 동업했지만은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경제 예측에 절대 기반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경제 전망이 좋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럴 때 모든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예스하는 건 아니다. 전망이 좋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닌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경제가 불황이 닥칠 거라고 해서 나는 절대 투자에 항상 노하는 거 아니다. 경제 전망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거나 경제 전망이 나쁘다고 해서 투자를 줄이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경제 예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버핏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경제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예측이고 또 그 예측은 여러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고 다른 일들이 생길 때가 많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는 투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팬데믹 기간에도 경제가 침체되고 전반적인 거시경제는 나빴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떤 종목은 뭐 최고가를 찍고 뭐 IT 관련된 기업들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리고 불황 속에서도 빛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호황 속에서도 기업 간에 사업 간에 산업 간에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명언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실제 실행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항상 다음에 버핏은 투자자잖아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이분은 투자 사업이죠. 그래서 버핏은 항상 어떤 종목을 사냐는 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라는 것은 불황일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지금이 호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 여건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제 여건이 어떻게 되든 간에 길게 생각하고 단기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면서 장기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시절도 있고 good years도 있고 나쁜 시절 bad year도 있고 in between year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쳐가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긴 안목으로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꼭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머지않아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연례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버핏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항상 버핏은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거에 충실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